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방금 이용했던 스위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 하나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단 하나의 종속 변수를 선형으로 설명하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먼저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교육 수준과 농업 인구 비율 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교육 수준을 독립 변수로 두고 농업 인구 비율을 종속 변수로 두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업 종사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제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적합한 회귀식을 추정하기 위해서 L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리니어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LM이라는 함수에 아까 설명했던 물결, 이제 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물결 연산자를 활용해서 모델을 한번 적합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 수준에 따른 농업 인구 비율을 보고자 하니까 어그리컬처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스위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이 농업인구 비율이라는 칼럼, 그 다음에 스위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에듀케이션, 요 두 가지 칼럼으로 저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값을 저는 리절트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보면 적합된 회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절편값이 67.243 이렇게 나타났고 교육 수준에 대한 회귀 개수 이거를 저희는 B1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1.51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농업 종사 인구 비율은 마이너스 1.511 곱하기 교육 수준 더하기 67.243 요 식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해진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과연 유의미한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보통 사스나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면 회귀 모형을 먼저 검정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회귀식을 확인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R에서는 순서상 먼저 회귀식을 적합해야지만 이제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머리 함수 안에 방금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할당한 선형 모형을 집어넣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찬찬히 한번 뜯어보시면 잔차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개수에 대한 정보도 있고 뭐가 하여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회귀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F의 이제 P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이 매우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회귀 모형이 충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귀식을 추정하는 각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개수에 대한 P값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변수가 어쨌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당연한 결과로 모든 회귀 개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귀 모형이 종속 변수의 몇 %를 설명하는지 다시 말해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정된 R²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0.3959로 모델이 종속 변수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결과를 다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업 종사 비율이 줄어든다 라는 가설이 지지되었습니다. 아마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농업보다는 다른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되리라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은 끝났는데 이번에는 아까 상관 분석을 하면서 그렸던 삼포도 위에 방금 적합한 이 회귀선을 그려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까와 동일하게 교육 수준과 농업 인구 비율에 대한 삼포도를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창에 abline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줄 건데요. 이 함수는 현재 그래프에 직선을 추가해주는 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아까 적합시켰던 회귀식인 리절트를 이 함수의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배경이 되는 이제 이 산포도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회귀식을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컬러라는 명령을 줄인 콜이라는 파라미터에 red라는 문자형 변수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산포도 위에 빨간 회귀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까지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선형 회귀 분석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분석했던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니까 더 많은 변수를 이용한다면 농업종사 인구 비율이라는 이 변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 변수를 한번 3개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 그다음에 출생률, 그다음에 가톨릭 인구 비율이라는 이 3개를 가지고 농업종사 인구 비율을 종속 변수로 두고 회귀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중다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코드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코드랑 동일한데 다만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코드를 보시면은 l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대로 선형 모델을 적합시킬 것인데요. 스위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agriculture라는 칼럼을 설명할 것인데 그런데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면 물결표를 해주고요. 먼저는 education,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스위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가톨릭, 그다음에 또 플러스 스위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fertility. 네, 요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이제 엔터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주면은 이 결과를 적합된 회귀 모형의 결과를 저는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덮어 씌워가지고 변수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혼자 분석을 진행하실 때 이게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계속 할당하면은 과거에 이 이름에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덮어 씌워지니까 주의해 주세요. 저는 과거의 결과값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니까 계속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리절트에 저장된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회귀 계수와 절편값이 똑같이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귀식을 또 한번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농업인구 종사 비율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교육 수준의 마이너스 2.01을 곱한 값 더하기 가톨릭 인구 비율의 0.25를 곱한 값 더하기 출생률의 마이너스 0.78을 곱한 값 더하기 이제 절편값 117.27 이렇게 회귀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각 독립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회귀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용어로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귀 모델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VIF, 이거를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요. 이 VIF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VIF 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nstall.package를 사용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불러와서 그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함수는 이름 그대로 VIF라고 호출을 하시면 되고 안에 인자로는 아까 적합시켰던 회귀식을 리절트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각각의 독립 변수에 대한 VIF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경험적으로 VIF 값은 10이 넘으면은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다라고 많이 보고요. 5를 넘어가면은 이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다행히 저희의 경우에는 값이 10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 변수 간의 상관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중선형 회귀 모형의 통계량을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의 P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값이 매우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 네 가지 변수가 선형의 모델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각 회귀 개수에 대한 P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출생률의 경우에는 유의 수준 0.001의 수준에서 개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걸 제외한 모든 회귀 개수, 절편값을 포함한 모든 회귀 개수가 0.0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모든 이제 항목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조정된 R²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은 0.5528 이라고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 회귀 모델이 종속 변수의 약 55%를 설명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단 하나의 변수를 이용했을 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게 한 40%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설명 변수가 2개 증가하니까 설명력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회귀 개수를 살펴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가톨릭 인구 비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그다음에 출생률이 낮은 동네일수록 농업에 많이 종사하더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R을 이용한 통계 검정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